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블프랩의 김상준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벨프랩의 백세웅 부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가지고, 이제 AP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영상들, 지금까지 우리가 찍었던 영상들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막 40분이 넘어가니까. 맞아요. 네. 이게 저 혼자 편집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만만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보는 사람들도 솔직히 한 영상을 계속 오랫동안 보기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그걸 개선을 시켜가지고 한 10에서 한 15분 정도만 요렇게만 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마 이제 AP, 앞으로는 좀 AP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일단 제가 갖고 온 주제는 그 AP 과목 선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AP가, 특히 학부모님들이 AP라는 거를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알고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미국 명문대학교, 그러니까 일반 대학교가 아닌 명문대학교에서는 AP 과목 성적과 종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냐면 AP가 퀴즈 같은 걸 하나 해볼까요? 네. AP는 미국 대학에서 리콰이어가 아니다. 미국 대학교에서? 네. 리ኳ이어드가 아니죠. 리콰이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나라 국제학교도 우리나라 인터내셔널 스쿨도 AP가 없는 학교들이 없어요. 모든 학교들이 거의 다 있어요. 당연히 미국도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관과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 고등학교에서 AP가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엄청 많죠, 솔직히. 네. 그래서 뭐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그 가르쳤던 학교가 뭐 아이도 그렇고 되게 미국에서 아주 시골 컨트리한 데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크리스찬 스쿨이고. 네. 근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AP가 딱 두 과목 있더라고요. 오. 칼 BC하고 피직스 C하고 이렇게 두 과목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AP 과목이 없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AP 과목을 리콰이어를 요구를 하지는 않지만 대신 AP를 했을 때는 가산점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것도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 AP 과목 중에서 그 좀 점수가 잘 나오는 걸 선택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럼 제가 물어보죠. 왜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을 할까요? 그러면은 쉬우니까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쉬워서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는 저도 알고 부모님도 알고 학생도 알고 미국 대학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쉬워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거하고 실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뭐 이 과목 제가 말하는 어떤 특정 과목을 절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저희가 뭐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그 점수 뭐 공부를 좀 한다면 점수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과목들은 그 선택의 의미가 조금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네. 근데 그 과목을 선택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의미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단순 개수 논리기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수가 많으면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좋게 포장하고 싶은 거죠, 실은. 내가 AP 개수가 이렇게 많어. 이런 많은 과목을 들어서 내가 점수를 받았어. 라고 포장을 하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보단 질이 중요해요. 아유, 맞죠. 개수가 적더라도 메인 과목에서 몇 과목을 듣고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가, 그러니까 10과목, 쉬운 과목으로 10개를 채워서 5점을 받은 것보다는 차라리 과목이 한 5과목, 6과목 돼도 그 과목에서 5점을 받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AP도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AP가 이제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AP라는 거는 그냥 학교에서 듣는 어떤 코र्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학교에서 배우고, AP 시험을 또 따로 쳐야지, SAT처럼. 그래야지 그걸 이수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자격증 같은 느낌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웃긴 게 6개만 해도 솔직히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빠박해요. 그렇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요즘은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AP 개수에 있어서 되게 문의가 많았었어요.
도대체 몇 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정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나라 인터내셔널 스쿨 말고요. 미국 탑 보딩 정도 기준으로 하면 이제 보통 9학년 때 AP 코스를 제공해주는 학교는 거의 아예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제 경험으로는 없어요. 근데 보통 AP 코스를 제공해주는 학교는 10학년부터 제공을 해준단 말이죠. 이제. 근데 10학년도 AP가 아무래도 10학년 아이들한테 좀 어렵다 보니까 많아야 한 2과목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1과목 정도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죠. 10학년 때 만약에 2과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11학년 때 많아야 3개, 네. 아니면 많아야 4개, 아니면 3개. 근데 제가 볼 때 4과목 정도 하면 아이가 아마 잠을 못 잘 거예요. 아마. 그렇죠. 힘들죠. AP 준비하고 숙제하고 뭐 하느냐고 거의 잠을 페인처럼 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보통 3과목이 적정 과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12학년 때 또 많이 들어서 한 4개 든다고 치죠. 그러면 2개, 3개 들었고, 4개니까 9개잖아요. 네. 근데 실은 9과목 하기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아무리 봐도 그거잖아요. 뭐냐면은 거기 안에 쉬운 과목도 넣을 수 있지만 지나칠 수 없는 어려운 과목들이 같이 들어가야지 그렇죠. 9개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맥스로 얘기를 하는 건데, 맥스로 들어서 한 9개인데, 실은 이게 이제 미국 탑보딩 기준이 아니라면 지금은 없을 거예요. 아마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뭐 특목고 아이들은 실은 15개 들은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쳤던 아이 중에서 그 10학년부터 고1 때부터 고1 때 한 3, 4개 듣는 거예요. AP를. 그다음은 2학년 때도 뭐 한 3, 4개. 그만 그 뭐 2학년 때 한 5개 든다고 치고 3학년 때 한 5개 든다고 치고 15개 되는 거잖아요. 근데 15개가 들어가면 여기 분명히 메인 과목인 서브 과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메인으로 15개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무식하게 공부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좀 똑똑해진 거죠, 이제. AP 개수가 많아도 대학 입시에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좀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어느 시점부터 아이들이 부모님들 없고 생각보다 AP 개수를 많이 그러니까 듣는 걸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딱 필요한 것만 내가 그렇죠. 갈 대학교에, 내가 갈 그 대학교 그 메이저에 필요한 과목만 딱 들어가도 충분한 건데, 솔직히. 굳이 네, 쓸데없이 이렇게 막 잡다한 것들까지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요. 시간 맞아요. 낭비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AP 과목 선택이 그 대학 입시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이라고 이거 어차피 아까 전에 막 또 겹치는 이야기이긴 네. 하지만. 근데 이런 거죠. 이제 미국 대학에서 어떤 학생을 뽑을 때 이제 탑스쿨 기준으로 한다면, 이 학생이 얼마나 좀 도전적인 아이인 건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이걸 얼마나 잘 헤쳐나갈 수, 그러니까 뭐 여러 면을 보는데,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그거인 거죠. 내가 이런 어려운 과목을 공부해서 점수가 이만큼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정도의 학업적 능력을 가진 아이라는 거를 대학이라다가 어필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더 좋은 걸 배우고 싶다, 나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대학 공부가 고등학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어려운 과목부터 점수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뽑아줘. 라고 이제 이렇게 구애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난 너네 학교에서 난 너네 학교에서 좋은 논문들 보면서 난 진짜 배우고 싶어. 이런 그렇죠. 애들을 뽑고 싶은 거니까, 대학에서는. 맞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명문대학교 진학할 때 목표로 이제 AP 과목은 한 몇 개 정도 이수하는 거가 적절하다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건 아까 전에 말을 했던 것처럼 그 학과마다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과목은 저는 많이 해야, 진짜 맥스로 잡아야 한 8과목? 8과목 하는 것도 많다. 정말 쉽게. 만약에 10학년 때 제공을 안 해준다면 11학년 때 4개, 12학년 때 4개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개씩 하면 아마 잠 못 잘 거라고. 그러면 적게 줄여서 3개씩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10학년 때 하나 한다고 그러면 한 7과목. 그러니까 많아야 한 6개에서 8과목 정도 되면 적정이라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보딩스쿨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인터넷 스쿨에서 들을 수 있는 맥스의 개수 정도가 되지 않을까, 8개 정도라면. 맞습니다. 한 8개 정도면 진짜, 근데 8개를 했는데 그걸 다 성공을 하고 다 5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보딩스쿨, 아니, 탑스쿨 하기 좀 쉽긴 하겠죠. 그럼요. 이 정도 능력, 그러니까 이 AP 과목 8개를 봐서 탑스쿨에 둔다기보다 이 정도 능력이 되는 아이는 아마 GPA도 좋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SAT 성적도 상당히 고득점일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8과목을 공부를 하고 이 8과목에서 점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 아이는 굉장히 성실한 아이일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이 AP 과목 선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중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인데, 네. 이제 어떤 아이한테, 너 AP 시험을 봐야지 그랬더니 학생이 이제 수업을 하다가 볼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음 시간 되니까 엄마가 굳이 시험은 안 봐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문 들었던 건, 시험을 봐도 되는지 안 받는지 어머님이 결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학생이 학교에서 AP 수업을 듣고 있는데, 시험을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학교에서 되는 거고, 어차피. 그렇죠. 학교에서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AP 수업을 듣고 있는데,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은 거의 없을 거고요. 게다가 시험을 안 보면 대학에서 이상하게 봐요. 왜냐면 AP 코스를 들었는데 점수가 없다는 얘기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회피성인 거죠, 이제. 맞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케이스는 물어보는 거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인데 이 시험을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연락이 오시면 저는 100% 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당연하죠. 너무 맞는 말씀이셔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오늘은 이제 AP 과목에 대한 이제 선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AP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